절치가 절대적 등록 취소인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절치가 뭐가 있냐고. 예. 아니, 확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직업이 해결사예요. 그래서 확 하는 게 확. 해결사, 양정희 부대, 그죠? 업무정 6개월짜리가 뭐가 있었죠? 누가 결석했어? 정상이. 예, 독감으로 결석했어요.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독감으로 결석하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6월은 이것도 그냥 쭉 해요. 소공의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이렇게. 소공의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아셨죠? 이중금지다까지. 하여튼 그 행정처분에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228페이지에 협회의 의미 설립 목적에 보면 자, 줄 거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228페이지. 페이지를 얘기할 때는 좀 페이지를 좀 찾아가요. 딴 거 혼자 생각하지 말고. 자, 228페이지에 거기 1번에 주어가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줄 다 껐죠? 이게 시험 나올 때 개업공인중개사인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협회는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설립주의죠. 그리고 협회 성격이 나오는데 협회는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제목만 보면 돼요. 이미 설립주의고 이미 가입주의다. 그리고 협회는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협회는 인가주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면 협회 설립에 쭉 가서 순서가 나오는데 다음 230페이지 230페이지 보면 위에 그 본문, 조문이 있는데 그걸 쭉 풀어놨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네?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 작성 시에는 발기인수가 300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합니다. 발기인수. 그러면 자, 작성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가지고 뭘 개최하느냐 그러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창립총회는 회원이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이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요? 설립 인가 허가, 인가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고, 그죠? 그리고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은 인가십니까? 등기십니까? 등기십니다. 자주 나온 질문. 설립 인가 받으면 설립 인가를 받고 성립한다가 아니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협회가 설립 등기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있는 데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근거 없습니다. 어디에 둔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서울특별시에 둔다였다가 지혜역으로 다 지금 분산책 쓰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 협회 조직으로 가요. 오른쪽에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둬야 되는데 지부지회가 있어요. 지부지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어요. 지부는 어디 있어요? 시도에 있어요. 지회는 시군구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고. 그럼 지부지회를 설치하는 근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231페이지에 이미 설치라 보입니까? 거기 보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을 닦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를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지부지회를 두게 되면 신고하거든요. 신고하는데
지분은 어디에다 신고하겠어요? 231페이지 밑에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자, 사후신고죠. 설치한 때, 할 때. 그죠? 사전사후, 사후신고죠. 그러니까 지분은 어디에다가 시도지사에게 할 거고 지혜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합니다. 이렇게 지부지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협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주의할 것 233페이지 위에 보면 5번 중분 있죠. 협회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 중에 동그라미 5번 있죠. 이게 뭐냐면 옆에 적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지금 한방입니다. 한방.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 이름이 한방입니다. 한방. 그리고 6번 공제사업하고 딱 체크하고 그러면 수탁 업무는 교육하고 시험 업무를 말합니다. 교육과 시험.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봐봐요. 자, 협회의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고유 업무죠. 수탁하고 싶지. 수탁 업무는 시험하고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하고 시험 업무가 뭐라고? 수탁 업무고 나머지는 다 뭐다? 고유 업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당연사업으로 오해를 해요. 공제사업은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임의사업입니다. 그리고 자,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뭐냐면 공제규정입니다. 공제규정 나옵니까? 공제사업의 범위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공제사업 해가지고 딱 넘어가면 공제규정이 나와. 저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공제규정인데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누구? 국장 사전 승인을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책임준비금이에요. 찾았습니까? 공제규정의 내용 중에 책임준비금 나오죠? 저 밑에. 그러면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동그라미 다 있죠? 다. 책임준비금 해가지고 기억할 거 두 가지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하는 경우에 요거만 구분하면 돼요. 자,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뭐의 10%? 총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중개사무소 개수가 대략 9만 개 되거든요. 많아 보여요? 그러면 미장원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미장원. 실제로 제일 많은 그 중에 하나가 미장원이고, 그 다음에 뭐 중개사무소 정도 돼요. 미장원, 근데 또 봐봐요. 상가에서 제일 요지에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미장원 아니면 중개사무소예요. 안 그렇던가? 그죠? 전쟁나도 있잖아요. 머리를 합니다.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 공제료 수입액이 10%인데, 그러니까 개인의 9만 개인데, 보통 개인은 19만 8천 원 1년짜리. 1년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협회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180억입니다. 현금 180억이요. 내가 아직 카드로 결제를 못 받거든. 180억에다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수익 있죠. 무슨 해보, 무슨 뭐 가입 회비가 평생 해운제인데 50만 원인 거래요. 아직 안 올랐을 끼고 하여튼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9만 개소에서 50만 원 받았을 끼야, 그죠? 맞잖아. 법인은 뭐 하여튼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9, 45, 450억입니까? 450억에다가 매년 180억 정도. 하여튼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죠? 그래서 일단 총 수입액이 아니면 뭐다? 공제료 수입액이. 그리고 자, 다음에 5번 있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별도 회계 관리 주를 땄고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 네, 국장의 승인입니다. 국장의 승인. 이렇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 공시 있죠.
운용 실적에 딱 줄 긋고 운자에 동그라미 해봐요. 운자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데 찾아봐요. 운용 실적 공시한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라 하노? 운용 실적을 공시하는데 누구한테 하겠냐고 공시를. 그렇지. 공제계약자 줄 거예요. 이게 기업공인중개사에게라고 나와요. 공제계약자에게 언제 하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시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공시,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실적 딱 공시 그러면 누구에게? 공제계약자에게 언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어떻게 한다고? 공시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감독 명령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는 우리 공제사업 있죠. 공제사업의 사업 조사검사권. 조사검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금감원장이에요. 보고 있습니까? 금감원장. 그리고 중요한 건 직권으로 요청이에요. 누구의 요청? 국장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 뒤집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감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아니고 여기 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사검사권은 금감원장에게 있고 직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검사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번 쭉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감독 명령권자 누구라고?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 명령 있죠.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렇게 말하고 누가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재무 건전성은 동그라미 2번에 재무 건전성 기준이 있어요. 이걸 딱 세분화시켜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하나. 그다음 두 번째, 구상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할 것 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것 셋. 아셨죠?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그랬는데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지급 여력 금액이 뭔지 개념만 좀 잡아요. 지급 여력 금액은 자산, 부채, 자본 관계없이 즉 재무제표상의 항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부채는 뭐 저 다 들어가겠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원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은 맞죠? 그 중에서 명목상의 자산을 빼요. 그러니까 자산인 걸로 처리하는 거 있잖아. 간주하는 거. 그건 빼야 돼.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할 거 두 번째 줄에 자본금, 대손, 충당금, 이익, 이연금은 실제 갖고 있으니까 일단 더 하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영업권이라든가 승급비용 있죠. 줄 다 끄세요. 지금 2월달인데 2월달에 월세를 줘요. 근데 지금 월세 주는 김에 3월달 거까지 같이 준 거예요. 그러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먼저 나갔죠. 그래서 자산상에는 돈이 있는 걸 처리해야 돼. 왜? 지금 나갈 게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승급비용이에요. 이건 자산이에요. 그런데 있어 없어 지금 돈이? 돈은 없어요. 그래서 빼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자산은 빼요. 영업권이라든가 승급비용은.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에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하거나 합니까? 요구하거나 합니까? 그죠? 요구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죠. 시정명령. 그리고 자 11번 운영위원회 갑니다. 운영위가 딱 나오면 이건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자 운영위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제목 본문에 보니까 심의감독협회 둔다. 입에다 붙여요. 심의감독협회 둔다. 하는 일은 심의감독. 어디 있어요? 협회에 있어요. 둔다요? 둘 수 있다요? 둔다. 심의감독협회 둔다.
심의감독 협회 둔다 이렇게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수가 19인 이내입니다. 19명. 그리고 이 중에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는 3분의 1 미만이라야 됩니다. 왜? 공정한 심의가 되려면 협회에 관련된 사람은 적을수록 좋죠. 그렇잖아요? 적을수록 좋으니까 3분의 1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거. 그 다음에 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데 11명 중에서 호선입니다. 호선이 뭐냐? 자기들끼리 뽑아요. 11명 쭉 둘러앉아가지고. 아시죠? 누가 할래? 니. 저거들끼리 뽑아, 저거들끼리. 다른 제3자 뽑는 게 아니라 19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뽑아요. 그게 호선이에요, 호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할 건 저거예요. 운영위원회가 딱 나오면, 자, 네 군데, 심의감독 협회 둔다. 했습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구성 및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 두 번째 줄, 각각 호선 줄 다 긋고. 동그라미 위원회. 그리고, 동그라미 위원회 보니까, 위원수가 몇 명이죠? 19명 이내에 줄을 긋고, 그리고 뒤에 성별 고려에 줄 거세요. 그리고,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 줄 긋고 3분의 1 미만이니까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는 최대 몇 명? 6명이에요. 최대 6명.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쭉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띄건 임기는 몇 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위원장 뭐 하고 쭉 넘어가요. 딴 거 필요 없고. 자, 그리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국장에게. 그리고 우리 앞에 배우신 것처럼 지도 감독은 행정명령, 행정조사 등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조사는 가야 되죠,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은 어떻게 하다고? 정표를 지니고 내 보여야 돼요. 몇 개? 슉슉. 2개 아셨죠?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제재는 뭐겠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 했고. 자, 이제 어디 가느냐 그러면 260페이지의 벌칙. 종류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류.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게 행정처분이었죠. 행정처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하고 벌이에요. 행정벌은 둘로 나뉘어져요. 행정형벌, 그러니까 형법상에서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를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인데 이걸 우리는 성격상 행정질서벌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다. 이 이퀄이 병과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도 병과할 수 있다. 맞죠? 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과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있다가 원칙입니다. 아셨죠? 있다. 병과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그러면 세분화시키면 다시 행정처분은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 볼까요? 행정처분, 즉 등록 취소 처분하고 형벌이 병과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그죠? 금지행위, 이런 게 뭡니까? 등록은 취소하고 1대1, 할 수 있고 1대1,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취소라는 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있죠. 이게 운영규정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그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누구는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는 이 성격처럼 병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이 병가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개공만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원래 있고 원래대로. 아셨죠? 누가 없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종류를 봐야 되는데 행정형벌은 48조에 3대3, 49조에 1대1, 그리고 50조에 양벌, 그리고 51조에 과태료 처분까지, 그리고 과태료는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그죠? 분류가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 종류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시죠. 그러면 첫 번째 3대3. 3대3하고 절치와 3대3이 있고 상치와 3대3이 있고 형벌, 사유로만 규정된 3대3이 있습니다. 자, 3대3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가보시면 페이지 262페이지 있죠? 자, 갑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 1번이 무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는 뭐만 3대3, 형벌 사유로만 3대3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죠? 무. 아시죠? 동그라미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2번은 그 밖에 부정한, 부동그라미. 그죠? 부정한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등록에다가 부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뭐 적을까? 절치 적으시면 돼요. 절치. 3대3.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뭐냐면 3번에 3, 4, 5번 있죠. 그러니까 3번 관련 있는 정서에 줄 딱 긋고 4번 직접거래 쌍방대에 줄 긋고 5번에 투기조장행위 줄 긋고 그리고 6번은 자 6번은 부당한 영향 있죠. 부당한 영향. 그리고 7번은 단체 구성.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8번은 개공 등 업무방해 금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1항에 그죠? 1항에 5번부터 몇 번? 9번까지.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누구든지 하는 거 있죠? 이 규정 법 제 33조에 1항에 5번, 9번, 2항에 누구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금지 행위와 몇 때문에? 상치와 3대3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럼 아시겠죠?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고 오른쪽에 1대1입니다. 자, 1대1도 이렇게요. 절치와 1대1, 상치와 1대1, 형벌, 사유로만 1대1이 있습니다. 자, 1대1의 절치와 1대1은 우리 제일 쉬운 거. 공인중개사법상에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었죠. 뭐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이면 2항이 그래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입니다. 그래서 상치와 그런 거 이건 정임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그리고 금지 가운데 매무복거 있었죠. 1번부터 4번까지. 정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지정원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그리고 X 마지막이 뭐냐면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유비표 하는 거예요.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광고. 위치를 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줄은 절치와 1대1, 두 번째 줄은 상치와 1대1, 마지막 줄은 형벌만 1대1. 보시고. 근데 어쨌든 보기는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3번의 그 263페이지에 자,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자격증에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자죠. 양대에다가 동그라미. 양대. 이건
절취와 1대1, 즉 자격 취소와 1대1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도되어 한 자만이 아니고 누구도 있죠? 양수되어 받은 자도 들어가요. 양수되어 받은 자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줄 걸까요? 그렇죠. 유사한 명칭에 줄 긋고 유 동그라미. 3번은 어디 할까? 이중 등록할 때 2, 이중 소속할 때 2, 앞에 2, 뒤에 숫자 2 있죠? 2. 이건 절치와 1대1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중사무소의 2, 5번에 임시중개시설물의 임. 이건 상치와 1대1이죠? 그 다음에 6번 쭉 가서 유사명칭에 줄 거고 유 동그라미. 7번은요. 표시광고에 줄 거고 표 동그라미. 유비표. 8번은 등록입니다. 등록증에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있죠? 양수되어 받은 자 양대 동그라미. 자 9번 갑니다. 개공으로부터의 줄을 딱 긋고 이거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죠. 정보 공개 있잖아요. 뒤에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정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 상치와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10번에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10번은 비밀을 누설한 자 B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번 11번 12 13 14 요게 금지죠. 11번에 어디? 매 동그라미. 12번은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가 좀 무였죠. 그리고 13번은 보수를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14번은 거짓된 은행할 때 그래서 11, 12, 13, 14는 딱 묶으셔가지고 금지입니다. 금지는 뭐다? 상치와 몇 대 몇? 1대1.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양벌규정 가겠습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우리가 고용인 파트에서 했었던 내용. 자, 법제 50조 여기 양벌규정은 고용인의 행위가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의 경우에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에 행위자만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의 그 부재, 관리감독을 잘못한 데 따라 가지고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양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라는 게 양벌규정이고, 양벌규정에 의해서 그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럼 이 벌금은 개공이 잘못해서 받은 거죠. 뭘 잘못했죠? 관리감독을 잘못한 데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공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벌금은 중요한 이겁니다. 개공이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형을 신고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건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다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다는 건 아니죠. 절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그럴 때는 면책 사유가 있어 없어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라고 놓으면 그때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양벌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벌 과태료 처분으로 가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처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라는 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동률을 기억해야 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신설된 조항은 특히 기억해야 되고,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 보이죠? 거래정보 사업자 과태료 처분의 대상에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나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경우는 그 첫 번째 운자 있죠. 운영 규정할 때 운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의 감독상 명령할 때 명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이때 사유가 뭐라고? 운명입니다. 운명. 운이 운영 규정이죠. 명은 감독상의 명령 위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나오는데 자 새로 신설된 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제공자에 대해서는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 끝납니다. 그리고 사유는 이렇게요. 미제출, 미조치. 그러니까 이건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 추가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미제출, 미조치에 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장이 과태료 처분합니다. 얼마요? 500만 원짜리. 그리고 넘어가 보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역시 과태료 처분 사유도 핵심은 이거예요. 운자와 명자입니다. 운용실적 있죠? 운용실적의 미공시 등의 위반이고 명은 개선명령, 시정명령, 감독상 명령 등 아셨죠? 그리고 특히 두 개는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명자로 그냥 묶고 설명드리지만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까 국장이 징계해임권이 있는 게 아니죠. 징계해임 요구권이 있었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금감원장의 조사검사 있었죠. 금감원장의 조사검사에 대해서 불응했거나 이야기했죠. 예, 그 경우가 여기 같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운명 아셨죠? 운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찾아봐요. 기억이 어디? 운용실적할 때 운, 예언의 개선명령할 때 명, 디귿에 시정명령할 때 명자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얼은 금감원장의 조사검사의 불응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감독상 명령이 쭉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명령할 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명자 해가지고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목이 자 지금 개공과 소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시도지사가 행하게 되는 종류가 뭐냐면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죠? 연수교육에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관청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당 표시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공에 대해서는 그게 부당하다.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그 다음에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해치는 행위 해가지고 부존, 과장, 교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개공에 대해서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누가 한다고?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적은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 처분의 사유 대상하고 처분권자가 각각입니다. 이해하겠죠? 각각 부가 징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자 중요한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자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되죠. 표문산에 뭐 할 때 등반할 때 산에 올라가는 거죠. 할 때 불러요. 그죠? 뒤에 오는 사람한테 걔 힘들어하니까 손 잡아주는 거죠. 이 손을 뭐라고?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산 정상에 있으면 힘이 차죠. 숨 차죠. 휴까지 이렇게. 자, 표시광고 명시입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이 추가되죠. 그걸 안 한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관련 위반인데 이거 항목이 3개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위반, 그 다음에 부칙상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위반했을 때, 등반은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7일 이내 반납하죠.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소장이, 개공이 공제정서 사본 등을 교부하잖아요. 그거 설명 안 하고 교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적었을까? 첫 번째 줄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 중에 기준이 50만 원짜리입니다. 두 번째 줄은 30만 원짜리, 마지막 줄이 20만 원짜리. 아셨죠? 물론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걸 기억하지 말고 봐봐요. 눈이 있잖아. 그럼 보면 돼. 이게 할 말이 없다. 첫 번째 줄에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자꾸 눈은 보고 찍으면 돼요. 머리로 굴리지 말고, 저걸 자꾸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눈으로 봐요. 자, 다시 봐. 산 이름이 뭐라고? 네? 산 이름이 뭐라고? 표문산이에요. 산에 올라간다는 게 한자가 뭐죠? 등반. 그래요. 표문산에 등반을 하고 있어. 그림을 그려봐요. 근데 뒤에 이분 총각이 오고 있어. 근데 되게 낑기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 개, 이렇게 거기. 개가 원래 거기란 주말이거든요. 개, 불렀어. 개 섞으라 그러잖아. 거기라는 것도 거기. 그러니까 부르는 거야. 그냥 혹격이라고 하면 돼요. 개. 그 다음에 이 손을 잡으라고 힘들어하니까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꼭대기에 섰어. 숨이 차. 예. 아니, 시간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 머리가 아픈 게 중요하지, 지금. 아니, 이거 상상하죠? 그러면 돼. 그리고 첫 번째 줄이었는지, 두 번째 줄이었는지, 마지막 줄이었는지,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중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와 그 기준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직 물은 적이 없어. 예상을 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나왔거든요. 업무정지는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와 그 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몇 개냐?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죠. 자격정지 사유와 그 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잘못 연결된 것은 몇 개냐라고 물었어.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얘기가 쉬워, 이거는. 종류가 막 세분화되고 많지가 않아. 한 줄, 두 줄, 세 줄 하면 돼. 게으른 건 눈이고, 게으른 건 눈이고, 부지런한 손하고 따라서 같이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찍는다고. 눈으로 딱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백과 안에 이게 들어가고, 봐봐요. 제가 그래도 아까 구분한 게 있었어요. 설명드릴 때. 표시 광고가 여기 있죠. 그런데 100만 원 이에 있잖아요. 500만 원에도 있어, 표시가.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과태료 순수가 500, 100 이 순수도 오거든. 그래서 표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얼마라고? 500이고, 표시 광고 명시는 뒤에 있거든. 얼마라고? 100만 원이고.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생각할 때. 여기도 표가 있지. 여기도 표가 있지. 표가 많어. 그죠? 그래도 공부를 하면 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가 뭐겠어요? 개공 아닌 자가 하는 거야. 광고는 누가 한다고? 원래 개공밖에 못해. 개공 아닌 자가 하니까 과태료가 아니라 세요. 1대1이에요. 근데 이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개공이에요. 개공이 하긴 하는데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으니까 100과고 광고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 이런 광고를 했죠. 그러면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봐도 이게 좀 더 잘못한 거잖아.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짜겠노. 그리고 저 오늘 이후든 이후든 한 올려놓을게요, 제가.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계속
찾아보시고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든지.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역시 봐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이제 보고 어차피 보기는 나오거든 시험에. 보기는 나오니까 동그라미 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 예, 개. 266페이지에 266페이지 왼쪽 페이지야. 왼쪽 페이지.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할까요? 문자, 그죠? 문자는 3개입니다.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까지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3번에 어디 할까요? 표시 광고할 때 표 동그라미. 4번은 이전 신고할 때 이. 5번은 휴, 그죠? 6번은요? 손, 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7번은요? 자반,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8번은 등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9번은 부칙상 개공이고 끝에 문자 돼 있죠? 그래서 문자. 그러니까 문자는 3가지입니다.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부칙상 개공까지 묶어서 문자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각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각각 부과 징수한다.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딱 정해져 있는데 269페이지 가보세요. 269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절차가 나옵니다. 어느 법에 위반해서? 그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줄을 닦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게 3개 있어요. 간판 철거,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 등의 절차, 행정절차법,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시거나 하는 내용들은 빼고요. 우리 시험에서 딱 우리 그 공제법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